자, 이번엔 최마의 마스터고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타이틀 나왔는데 뭐 삼양식품 오늘 한번 또 네. 뜯어볼까 싶습니다. 이 예전에는 황제주 그러면은 주당 100만 원 이상의 이제 고가주들을 많이 칭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100만 원 이상 주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정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좀 쭉 찾아봤는데 예전에 언급됐던 게 어떤 뭐 액면 분할을 한 것들 기업들도 케이스도 있죠. 있어서 글자들의 액면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넘는 주식이 삼양식품이 이제 조금 96만 원 오늘 하니까 네. 근접은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액면가라는 게 5천 원이라서 네. 그렇긴 합니다만 자 삼양식품 96만 원 의미는 뭘까요?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올라왔다기보단 근 1년 반에서 2년 동안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관심을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느냐면 결국 국내에서의 판매량도 굉장히 신드롬격으로 올라왔지만 K 아티스트를 통해서 해외 진출에 완벽하게 성공한 어떤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제품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라면이라는 게 있었죠. 라면 시장에 그렇죠. 그래도 인지도가 높았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신라면 하면 떠오르는 아티스트가 바로는 없을 겁니다. 네.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네. 근데 불닭볶음면 하면 이 BTS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거의 연계가 되면서 BTS의 어떤 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큰 흥행이 안 그래도 잘 나갔던 삼양식품의 제품에 날개를 이제 달아준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의 주가는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치 또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MSCI 지수 리밸런싱을 통해서 네. 액티브 자금이 삼양식품에 더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황제주 100만 원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 그 빅피겨 큰 숫자가 바뀌면은 또 거기에 안착을 하면은 그 다음 스텝이라는 것을 그렇죠. 밟게 되는 거죠. 일단 심리적으로는 96에서 100. 얼마 백분율로는 몇 퍼센트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하루에 당장 오르는 정책 테마주 30%가 더 중요하시니까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네. 근데 이제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은 정말 이 장기 투자의 정석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뭐 몇 배 올랐다, 뭐 이렇게 2년간 5배 아까 누가 그러던데. 네. 이런 게 참 투자 문화에 조금 안착이 좀 잘 되면 좋겠고. 그래야죠. 네. 네. 자, 일단 삼양식품의 공장 증설 후 해외 물량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배분이 되나 이렇게 일단 질문인데. 미국의 공장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현주 미국의 공장이? 공장은 없습니다. 네. 미국에는 이 법인이 있을 뿐. 그러니까 네. 유통 법인은 이제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을 뿐 미국 쪽에는 공장은 없고요. 가장 많이 지금 생산을 하는 양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밀양 공장 쪽에서 가장 크게 또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해외 공장을 또 체크를 해보면 중국 쪽에 이제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미국과 유럽 전에 이제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했었던 제품들이 많기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공장이 이제 제법 많았던 상황. 하지만 이제 증설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에 약 2천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고 국내에도 이제 비슷하게 투자를 했는데 국내 가동률이 더 많이 지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 가동률이 지금 약 한 50% 정도 더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단위로 봤었을 때 1,000억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을 더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놓고 봤을 때에는 삼양식품이 공장 증설도 급하게 이제 막 잘 팔리니까 캐파가 부족하니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과거부터 잘 진행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는 제법 공장 개수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충분히 삼양식품에 대한 어떤 공장 증설에 따른 가동률. 우리가 이제 예를 좀 완벽하게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좀 비슷한 걸 보면 TSMC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산업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동률이라든지 뭐 1공장, 2공장, 3공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거의 뭐 7공장 이상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해외에서의 지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소비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빠른 증설을 통해서 이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미국과 중국 수출을 함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이 원재료 사실 그 라면 보시면 누구나 한 번쯤은 뒷면을 보잖아요. 그렇죠. 뭐 조리법. 네. 네, 그 조리법대로만 끓이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데 꼭 그 자기만의 네. 뭐 이런 걸 섞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성분 표시, 영양 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성분 표시가 이제 원료에 대한 거 네. 대부분 소맥분이라고 하는 그 밀가루죠. 이제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 뭐 네. 이런 원료에 대한 수급 그다음에 뭐 팜유 이런 거 들어 있어요. 그렇죠. 유탕면 같은 네. 경우 튀겨야 되니까 뭘까요? 뭐 그 리스크? 그런데 이 리스크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자동차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막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에서 서로 불편한 이야기 나오면서 관세 20% 맞으니까 차값이 갑자기 난 5천만 원 생각했는데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 1천만 원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깊어지겠죠. 그렇죠. 사고 싶다가도 지금은 아닌가 보다. 보고 기존의 차를 더 타라는 하늘의 어떤 계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비를 멈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5천만 원이 아니라 5천 원이라고 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면 5천 원에 만약에 관세를 20% 매긴다 했었을 때 6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도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여파가 소비에 엄청나게 큰 트렌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의 제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관세에 보면 약간 비탄력적인 그렇죠. 네. 화장품주 우리가 지금 중저가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VT라든지 이러한 제품들 하나에 3,000원, 5,000원 해요. 여기에 10% 받는다 그래서 3,300원, 뭐 5,500원 되는데 이걸 효과를 본 사람들 혹은 맛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사람들이 과연 300원 올랐으니까 혹은 500원 올랐으니까 지금은 못 먹어야지. 네. 못 먹겠구나. 사용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그렇기에 네. 해당 제품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편함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지금 그렇게 나왔죠. 중국 수출의 최대 걸림돌은 관세와 그다음에 그 관세로 인한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소비 구매에는 민감한 탄력성을 보이지는 않는 네. 것이다. 그러니까 리스크이지만 리스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관세 리스크는. 그러면은 관세 조정, 단가 조정으로 좀 충분한 어떤 그 상세 효과? 이게 뭘까? 무슨 얘기지? 일단은 관세를 맞게 되면 네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좀 발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판가를 인상을 했을 경우 단기적으로의 어떤 입막음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판가 인상 카드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기업 입장이라면 판가 인상도 사실 분위기를 잘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판가 인상을 한번 고려해 봄직한 어떤 이제 대내의 변수가 좀 발생했기에 저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어떤 위치에서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뭐 단가 조정을 통해서 저는 관세를 막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없더라도 충분히 우리나라 제품은 모든 것을 지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 현재 나오는데요. 1분기 실적 분석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있던가요? 근데 사실 분기 실적에 대한 숫자들은 크게 지금 뭐 문제는 안 됩니다. 네. 워낙
작년 2분기부터 음.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크로스가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저는 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이제 높게 잡는데 갑작스럽게 삼양식품이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뭐 5% 10%대 상승을 보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느껴져요. 네. 대신에 이제 향후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 가이던스를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미국처럼 발표를 하진 않지만 어떤 부분을 통해 지레짐작할 수 있냐면 세론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실적이 다음 분기에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당일의 변동성을 보면 압니다.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조정폭이 길다? 그러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아직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면 삼양식품은 여전히 5월 중순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서서 이야기 주셨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과연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수익은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바라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성장 포인트를 여기서 더 얹어주려면 뭔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일단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아. 불닭볶음면을 이을 만한 또 다른 메가히트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지금 캐파가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캐파 증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가동률 그리고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뭐 월 단위, 연 단위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성장의 문이 좀 닫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네. 조금은 현실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제는 완연하게 좀 들어선 것이 아닌가. 추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좀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죠. 네. 좋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했냐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지금의 위치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 매수는 저는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기업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당일의 변동성 플러스 당일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성을 보시면서 비중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비중을 일부 또 수익 매도를 하셨다가 추후를 도모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그 B2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제품들이잖아요. 네. 일반 소매 제품들.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워렌 버핏도 보면은 본인 취향에 선호하는 식품 회사의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뭐 코카콜라, 네. 그다음에 또 뭐 맥도날드인가요? 뭐 햄버거, 네. 버거킹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저도 이 매운 거에 좀 취약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맵찔이 네. 아직 많이 솔직히 안 먹어봤거든요. 네. 뭐 선호 불선호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약간 이게 보편성을 띠기는 좀 어려운 매운 것이 뭐 갑자기 전 세계인들이 매운 걸 선호한다. 뭐 이를테면은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위고비라고 하는 뭐 싹센다가 요즘 그 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네. 뭐 비만. 네, 치료. 근데 막 매운 걸 먹었더니 땀이 나가지고 비만에 좀 효과. 뭐 한때는 그런 그렇죠. 설도 좀 네. 있었잖아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거가 나오지 않고는 단일 품목의 불닭볶음면을 뛰어넘는 요게 조금 리스크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불닭볶음면이 작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꽤 됩니다. 네, 꽤 됐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시장에서 더 크게 열풍이 불었느냐라고 BTS의 하면 효과, 결국 K 콘텐츠와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이제 너튜브라고 폭발했다. 하는 그렇죠. 콘텐츠로. 폭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불닭볶음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냉동김밥도 한번 붐이 일었었고, 냉동 김밥.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핫도그죠. 우리나라식 핫도그. 그러니까 미국식 핫도그 말고 우리나라식 만두. 핫도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인기, 그러니까 순식간에 붐은 한번 일었었는데 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연속성을 보이는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들의 차이점을 왜 그런가 하면 봤더니 대체품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뭐 핫도그라든지 김밥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그들을 좀 대체할 만한 아무래도 다른 간식거리라든지 음식들이 있는데 네네. 라면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 라면을 대체할 만한 확실한 어떤 음식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어떤 이 컨텐츠하고의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엄청나게 속도가 이제 빠를 것 같진 않다. 속도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엔 또 판매 조직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판매망, 플랫폼이겠죠. 물론 네. 불닭볶음면을 미국에서 전자상거래로 시켜 먹는 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현지 매장에 가면 뭐 코스트코, 그다음에 월마트 이런 대형 창고형 매장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뭐 만났죠. CEO들이랑 만난다고 네. 한다고 하던데 입점률이 지금 유지 중인지 추가 확장의 어떤 그 판매 방의 확장 경로 뭐 이런 것들 계획은 좀 있던가요? 일단 점점 아마 늘어나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저도 이제 많은 자료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데일리로 혹은 위클리로 찾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객관적인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자체는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가 메이저라 그러면 사실 북미, 미국 시장 중에서도 소비가 가장 강한 북미 시장, 화장품이나 자동차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시장 이외에 또 유럽 시장, 네. 그다음에 뭐 동남아 쪽, 이렇게 아시아 쪽 구별을 하긴 하는데 유럽 쪽은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어딘지 덴마크였던가요? 이 불닭볶음면의 소스가 위험할 수 있다. 네, 너무 배웠어. 그래 한번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뭐 그들도 뭐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 저기 유제품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프랑스, 영국, 유럽 네. 진출 올해 안에 성과가 좀 나올까요? 일단 성과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속도가 네. 북미 시장만큼은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음식에 대한 문화 자체가 조금은 여유로운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한 차이도 저는 물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에 대한 맨파워에 대한 영향도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 어떤 제품들이 유럽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MZ세대들의 인기를 정말 크게 받고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유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좀 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권사들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뭐 대신증권, 키움증권, DS투자증권 동시에 다 120만 원을 썼네요. 타켓 프라이스라는 거를. 그것도 참 재밌는데 애널리스트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탑티어 선도하는 뭐 헤더가 있으면 딱 정하면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 빼고 뭐 네. 이렇게도 하는데 자 일단 또 동일하게 다 120만 원을 써내가지고 네. 흥미롭다는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가총액 10조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약간 비슷한 가격대가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7조가 조금 넘어간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가격보다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시기가 더 중요하다.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다음 달에 MSCI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삼양식품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숫자와 결과치를 보면 큰 변동성을 보일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K국장의 한계는 언제나 대내외 이벤트가 나왔을 때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저는 가격보다는 시기,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 전전 한 3거래일 전까지 좀 가지고 계셨다가 네. 수급을 보고 비중을 줄일지 말지는 그때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더 맞지. 나는 120만 원까지 가져갈 거야, 130만 원 가져갈 거야. 물론 저도 간다고 동의는 합니다. 네. 하지만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속도의 문제.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20, 30% 가고 일주일 그렇죠. 만에 뭐 2배, 3배 올라가는 맞아. 기업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삼양식품 120, 130만 원 가려면 네. 수개월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자, 일단 보편성을 띠지는 않지만 상징성으로 일단은 그 황제주라고 하는 100만 원에 또 근접하고 있는 삼양식품
뭐 브랜드 가치나 익숙한 그 제품에 대한 이 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봤고요. 오늘 최이마의 마수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